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여가 생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4년간의 결혼 생활을 견뎌온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19살에 시작된 결혼, 그리고 63세가 된 지금까지 이어진 인내의 시간.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김순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63세, 아직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나 택시를 운전하러 나가야 하는 살.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상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박철수가 입을 벌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67세의 남편은 어제도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그대로 잠들었다. 순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44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19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순이의 인생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물을 한 잔 마시고 순이는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63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거칠었고 주름도 많았다. 젊었을 때부터 고생만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순이는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택시 운전을 하려면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했다.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고 순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택시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려는 순간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순이는 뒤를 돌아봤다. 소파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 저 사람은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보며 누워 있을 것이다. 차고에 주차된 택시에 올라타며 순이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현대 소나타 택시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순이는 이 차를 아꼈다. 이 차가 순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시동을 걸고 순이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11월 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조용한 주택가를 빠져나와 순이는 김포공항 쪽으로 향했다. 새벽 시간에는 공항에 손님이 많았다. 첫 비행기를 타러 가는 사람들, 늦은 밤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 순이는 이 시간대를 놓치지 않았다. 28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터득한 노하우였다. 공항 택시 승강장에 차를 대고 줄을 섰다. 앞에 5대 정도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순이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그리고 날씨. 오늘은 맑고 쌀쌀하겠다는 예보였다. 순이는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저녁 남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이야, 나 개인 택시 팔까봐. 남편의 말에 순이는 놀라 물었다. 왜? 갑자기 왜 팔아?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 1년에 700만 원이나 내야 하는데 이거 이래봐야 보험료만 내는 거 아니야? 순이는 화가 났다. 보험료가 왜 그렇게 오른 건지 남편은 모르는 걸까? 3년 전 순이는 남편에게 개인 택시를 사줬다. 남편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일이 없는 날이 너무 많았다. 몇 년은 쉬다시피 했다. 그 전에도 남편은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젊었을 때 택시 운전을 몇 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순이는 남편에게 개인 택시를 사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돈을 모아서 빚도 좀 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샀다. 차도 중고지만 괜찮은 걸로 골라줬다. 많이 하지 않아도 돼. 아침에 나가서 손님 없으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오후에 나가서 저녁 시간 지나면 들어오면 돼.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은 하루 이틀씩 쉬기 시작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온갖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았다. 순이가 뭐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냈다. 당신이 뭘 알아?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도 28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남편은 순이의 고생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남편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나갔다. 그나마도 몇 시간 운행하고 들어왔다. 순이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였다. 남편은 1년에 꼭 2번씩 사고를 냈다. 모두 남편의 과실이었다. 신호 위반, 졸음운전, 부주의한 차선 변경. 그때마다 보험료는 올랐다. 처음에는 1년에 300만 원 정도였던 보험료가 이제는 700만 원이 됐다. 순이가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실수였어. 다음부터 조심할게라고만 했다. 하지만 또 사고를 냈다. 순이는 남편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집중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었다. 그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만 있으면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700만 원, 보험료는 분납도 되잖아. 매달 나눠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순이가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아까워. 차라리 팔고 나는 노령연금 30만 원만 받으면 살 수 있어. 순이는 기가 막혔다.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집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넘는다. 거기에 식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순이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럼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다 벌어오란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TV 채널만 돌렸다. 순이는 남편과의 대화를 그만뒀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44년간의 결혼 생활로 알았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19살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늘 그랬다. 생활력이 없고 놀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고 책임감이 없었다. 순이는 그런 남편과 어떻게 44년을 살아왔을까? 순이 자신도 신기했다. 택시줄이 앞으로 이동했다. 순이는 차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이제 2대만 더 가면 순이 차례였다. 손님이 타면 순이는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했다. 63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야 하니까. 남편이 벌어오지 않으니 순이가 벌어야 했다. 드디어 순이 차례가 됐다. 젊은 남자가 큰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올라탔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순이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강남역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 공항도로는 한산했다. 순이는 안전하게 운전하며 손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출장 가세요? 네, 일본 출장이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순이의 친절한 서비스에 손님은 만족스러워했다. 강남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다. 손님을 내려주고 순이는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강남역 택시 승강장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순이는 또다시 줄을 섰다. 택시 운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고 다시 손님을 기다리고 하루에 10명 정도의 손님을 태우면 순이는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빼면 실제 순수익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였다. 한 달이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순이는 이 돈으로 생활비를 냈다. 집 대출금 상환도 있었고 남편 개인 택시 할부금도 있었다. 다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순이는 잠시 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김밥 하나와 커피를 사서 차 안에서 먹었다. 간단한 점심이었다. 순이는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있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천천히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이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44년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순이를 지치게 만들었다. 19살 순이가 결혼한 나이였다.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다. 순이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했다. 순이는 6남매 중 장녀였다.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었다. 순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순이에게 중매를 들고 왔다. 순이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는 좀 많지만 성실하대. 만나보자. 순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장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다. 첫 만남에서 박철수를 봤을 때 순이는 별 감흥이 없었다. 23살의 철수는 순이보다 4살 많았다. 키는 크지 않았고 말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사람이 좋다고 했다. 건설회사에서 일한대. 돈도 잘 번대. 순이는 부모님을 믿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가지고 결혼이 결정됐다. 19살의 순이는 결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친척들만 모여 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철수가 돈이 없다고 했다. 순이는 실망했지만 참았다. 신혼집은 철수의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월세방이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순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철수는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순이는 철수의 폭력을 처음 경험했다. 그날도 철수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다. 순이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물었더니 철수는 갑자기 화를 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해? 그리고 순이의 뺨을 때렸다.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순이는 뺨을 만지며 울었다. 결혼이 이런 건가? 순이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건 창피한 일이었다. 순이는 참기로 했다. 그 후로도 철수의 폭력은 계속됐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철수는 순이를 때렸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이는 멍투성이가 됐다. 팔, 다리, 등, 얼굴, 온몸에 멍이 들었다. 순이는 외출할 때 긴 옷을 입어 멍을 가렸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창피했다. 결혼 2년 차 순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딸이었다. 순이는 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겠다고. 철수도 아이가 태어나면 변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철수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내고 순이가 아이만 돌본다며 질투했다. 순이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철수의 눈치를 봐야 했다. 딸이 3살 되던 해 순이는 둘째를 임신했다. 아들이었다. 철수는 아들이 태어나자 잠시 기뻐했다.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어. 철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순이를 때렸다. 순이는 아이 둘을 키우며 철수의 폭력을 견뎌야 했다. 철수의 부모님은 순이에게 좋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불쌍해. 시어머니는 순이를 무시했다. 순이가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은 순이를 하녀처럼 부렸다. 명절 때마다 순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철수의 동생들은 순이를 무시하며 온갖 험담을 했다. 형수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오빠 돈 다 축내고 있어. 순이는 시댁에서도 남편에게서도 대우를 받지 못했다. 순이는 외로웠다.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다. 부모님도 동생들 키우느라 바빴다. 순이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다. 딸이 5살, 아들이 3살 되던 해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도 철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 순이를 때렸다. 순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밤늦은 시간 순이는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친정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순이는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순이를 안으며 위로했다. 여기서 쉬어. 괜찮아.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 사이 철수는 매일 전화를 했다. 순이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돌아와. 철수는 빌었다. 순이는 고민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빠가 필요했다. 그리고 철수가 불쌍했다.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동생들한테 험담만 들으며 자란 불쌍한 사람. 순이는 철수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철수는 또 변하지 않았다. 1달도 안 돼서 다시 술을 마시고 순이를 때렸다. 순이는 이번에는 언니 집으로 도망쳤다. 언니도 순이를 받아줬다. 여기서 지내. 이혼해. 언니는 순이에게 이혼을 권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불쌍해. 아빠 없이는 안 돼. 순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됐다. 도망치고 돌아가고 또 도망치고 또 돌아가고. 순이는 지쳤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는 헤어지자고 마음먹었다. 순이는 아이들을 키우며 일도 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일도 했다.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다. 철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끈기가 없었다. 일이 힘들다고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일을 그만뒀다. 순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 순이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딸의 꿈을 포기시키고 싶지 않았다. 순이는 밤낮으로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딸의 등록금을 냈다. 딸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알바할게. 딸은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순이는 딸이 기특했다.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못 봐. 나는 일할래. 아들의 말에 순이는 울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순이는 감사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순이는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생각을 바꿨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빠나 엄마 자리가 비면 사돈댁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책 잡히지 않을까? 순이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참기로 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딸은 28살에 결혼했다.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들은 30살에 결혼했다. 순이는 두 아이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철수와 헤어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생각을 바꿨다. 이제 와서 헤어지면 뭐하나. 나이도 많은데. 그냥 이대로 살자. 순이는 35살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순이는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택시 운전은 힘들었지만 수입은 괜찮았다. 순이는 열심히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이었다. 그렇게 28년을 일했다. 63세가 된 지금까지. 철수는 여전히 끈기가 없었다. 건설 일용직으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일이 없는 날이 많았다. 몇 년은 쉬다시피 했다. 60살이 넘어서는 아예 일을 그만뒀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일을 해. 철수는 집에서 놀았다. 순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다. 순이는 철수에게 개인 택시를 사줬다. 3년 전이었다. 철수가 일을 좀 하길 바라며 돈을 모아 개인 택시 면허를 샀다. 하지만 철수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 사고도 많이 냈다. 보험료는 올랐다. 그리고 이제 철수는 택시를 팔겠다고 했다. 순이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숨을 쉬었다. 오전 내내 손님을 태우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계속 일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일한 몸은 피곤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철수는 순이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었다. 순이는 간단하게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철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밥 먹어. 순이가 말하자 철수는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순이야, 내가 어제 말한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 택시 팔면 우리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철수를 바라봤다. 당신 보험료 왜 그렇게 올랐는지 알아? 알지. 사고 때문이지. 그럼 당신이 조심했으면 됐잖아. 왜 자꾸 사고를 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는 계속 말했다. 1년에 7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60만 원도 안 돼. 당신이 제대로 일하면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일을 안 하잖아. 일주일에 사흘만 나가고 그나마도 몇 시간 안 하잖아. 철수는 화를 냈다. 당신이 뭘 알아?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순이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는 28년째 택시 운전하고 있어.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택시 운전이 힘들다고 말해?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마음대로 해. 팔고 싶으면 팔아. 근데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 먹여 살리는 거 이제 지겨워.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로 돌아가 다시 TV를 켰다. 그날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4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순이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다. 아이들은 잘 컸다. 딸도 아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럼 이제는 순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순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 철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철수가 택시를 팔든 말든 순이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순이는 순이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순이의 마음이 가벼웠다. 어젯밤 내린 결심 덕분이었다. 순이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더 이상 철수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 오전 내내 손님을 태우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일했다. 저녁 6시 순이는 집으로 가는 대신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순이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63세, 아직 늦지 않았다. 순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다. 여행을 가고 싶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다. 돈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이들도 다 컸고 순이도 돈을 모았다. 여행을 갈 수 있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여행 정보를 검색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국내 여행지들이 나왔다. 순이는 제주도에 가고 싶었다. 바다를 보고 싶었다. 순이는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순이는 오랜만에 설렜다. 집에 돌아가니 철수는 역시나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순이는 철수에게 말했다.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 철수는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여행? 나도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는데.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철수는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순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조금 정성껏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 철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는 순이의 인생을 살 시간이라고. 제주도 여행 날이 다가왔다. 순이는 짐을 챙겼다. 편한 옷과 운동화, 카메라. 순이는 오랜만에 가방을 싸며 들떴다. 월요일 아침 순이는 공항으로 향했다. 철수는 순이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잘 다녀와라고만 말했다. 순이는 상관하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니 따뜻한 공기가 순이를 맞이했다. 11월 초의 제주도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다. 순이는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방에 짐을 풀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순이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마셨다. 짭짤한 바람이 순이의 얼굴을 스쳤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첫날은 성산 일출봉을 갔다. 높은 봉우리를 오르며 순이는 숨이 찼다. 63세의 나이가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하니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다. 순이는 감탄했다. 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 그 아름다움에 순이는 넋을 잃었다. 순이는 사진을 찍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둘째 날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다. 숲길을 걸으며 순이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무들의 향기, 새들의 지저귀임, 자연 속에서 순이는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순이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런 여행을 진작하지 않았을까?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날은 서귀포 올레길을 걸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길을 걸으며 순이는 자신과 대화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철수와 계속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순이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철수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 날 순이는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커피를 마시며 순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고 있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잘 다녀오고 있어. 제주도 정말 좋다. 엄마, 오랜만에 목소리가 밝네. 좋은 일 있어? 순이는 웃었다. 응, 좋은 일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어. 엄마, 앞으로도 엄마를 위해 살아.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야. 딸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순이는 달라졌다. 더 이상 철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철수가 택시를 팔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철수가 홈쇼핑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당신 돈으로 사라고 말했다. 순이는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썼다. 새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철수는 순이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철수도 알았다. 순이가 44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철수는 순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남자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야, 미안해. 순이는 놀라 철수를 바라봤다. 뭐가? 내가 평생 당신한테 못해줬어. 미안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44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철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이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순이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철수와 함께하든 헤어지든 순이는 순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며칠 후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44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의 폭력.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은 반반 나눕니다. 하지만 순이 씨가 대부분 벌어온 것이라면 그 부분을 증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다. 순이는 자유가 필요했다. 순이는 집에 돌아가 철수에게 말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철수는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아. 44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못 참겠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철수는 당황했다. 순이야,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 그냥 이대로 살자.
난 싫어.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과 함께는 못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철수는 순이를 붙잡으려 했다. 순이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 44년 동안 변하지 않았잖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순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철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순이의 변호사는 철수의 폭력과 무책임함을 증명했다. 재판부는 순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은 순이가 대부분 가져갔다. 집도, 택시도, 예금도. 철수는 개인 택시와 약간의 돈만 받았다. 이혼 후 순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은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8시간만 일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썼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순이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딸과 아들은 순이의 결정을 지지했다. 엄마 잘했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이들의 응원에 순이는 힘을 얻었다. 순이는 64세가 되던 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 딸, 아들, 손주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다. 순이는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순이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됐다. 63세에 시작한 자유, 그 자유는 순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김순이,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밝게 웃었다. 순이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진짜 웃음이 피어났다. 44년간의 인내 끝에 찾은 자유. 순이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순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가요? 혹시 순이 씨처럼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니어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